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황혜진이라고 합니다. 박수 쳐주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전 드디어 마지막 앞 순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여기 학술 상람회에서 발표를 맡아라고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학계의 전문적인 그런 세미나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 논문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영어구나, English teacher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English teacher 이 강의들은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라고 하시겠지만, 소고기보다 더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에이스잖아요. 아까 앞서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전 세계적인 그런 방향에서 연구 방안을 많이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어 글쓰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거를 참조해서 재밌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저희는 우선적으로 딴 것도 아니고 스피킹도 아니고 문법도 아니고 라이팅에 관해서 했는데요. 여러분 니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훌륭한 한양대학교에 들어오셨으니 다시 한번 수능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니트가 이제 수능을 대신해서 영어를 이제 특정하는 그런 시험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발표를 준비하고 또 그 전에 이 시작할 때만 해도 니트가 된다는 건 거의 확실시 되었는데요. 지금은 좀 미뤄진 상태긴 합니다. 여기서 니트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말하기와 쓰기가 들어간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쓸 수 있을까? 학생들 많이 고민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영어 교육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 쓰기를 잘 가르치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쓰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 고민에서 비롯돼서 저희 논문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런 개략적인 설명을 하자면, 영어라서 보기 싫으실 거 잘 압니다만 좀 티나게 하려고 영어를 썼는데요. 저희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례 연구예요. 여러분 앞서 봤을 때는 좀 대상자들이 시장 분석 또는 특정한 그런 나라 분석 등등 문제점에 관해서 되게 많이 분석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저희 스스로가 연구자이자 조사 대상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공을 살려서 예비교사가 될 저희들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였기 때문에 이런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한 논문이니까 아주 특별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최다 멤버인 6명을 데리고 있어요. 이 6명이 한 분인 애덤이라는 한 프로페서에게 이제 돈을 지불하고, 저희는 그래서 120만 원 생돈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애덤한테 다 넘겨줘서 이 피드백을 받는 위주로 했습니다. 그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6명, 4학년, 앞에 3명이 4학년이고 그 뒤에 3학년인데 이 4학년과 3학년 간의 실력차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정도가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또 더 재밌는 연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이론은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겠죠. 저희가 어떻게 연구를 진행을 했느냐, 저희 그 라이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Product Oriented Writing이랑 Process Oriented Writing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세스 위주로 어떻게 하면 라이팅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저희한테 무척 중요한 이론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걸 진행을 했어요. 영어니까 또 보기 싫어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한국말로 더 바꿨습니다. 한국말로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죠.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무슨 학원 강사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여기 계획하기가 보이잖아요. 브레인스토밍이라던가 그런 토플 영어를 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면 꼭 5분은 아웃라인을 쓴다거나 계획을 쓰시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써요. 쓰고 그럼 글을 써요. 글을 쓴 다음에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그냥 글을 쓰고 선생님한테 주고 끝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이거 문법 틀렸다 빨간 펜으로 가득가득한데 그게 끝이 아닌 라이팅 수업을 저희는 바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저희는 수정본을 받아요. 근데 이 수정본을 어떻게 받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덤이라는 분에게서 저희가 수정을 받는데 2번씩이나 수정을 받습니다. 애덤의 그분을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잠시 이렇게 빌렸습니다. 그래서 2번의 수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면이 부족하고 어떤 면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뒤에 나오겠지만 확실하게 틀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냥 다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넌 이게 틀렸으니 연구해봐라는 식으로 저희에게 알려주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고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수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씩 쓰고 3번씩 쓰고를 하는 그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영어 쓰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냥 쓰고 끝난다면 이거 저희 역량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역량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를 바로 성찰일지에 담았습니다. Reflection paper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느낀 점, 저희가 부족한 점과 이 점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거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8개의 글을 썼는데요. 8개 넘게 한 10개의 글을 썼는데 8개의 그 샘플을 저희가 다 가져올 수 없으니 저희는 부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질문이에요. 어떤 식으로 썼는지 대강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저희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앞에 교실 상황, 미소와 수호가 어떻게 단어를 공부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접근법과 그리고 그런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단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태스크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전체적인 영어 교육법에 있어서 그걸 또 영어로 쓰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정말 영어 교육과 에이스들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시들 샘플이에요. 첫 번째 글을 쓴 거 보시면 저기 메모가 있어요. 아주 빨간 글씨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이것들이 저희가 피드백 받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 부분이 제가 간략하게 이제 리플렉션 페이퍼에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썼고 어떤 미스테이크가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썼고요. 또 세컨드 리비전을 통해서 이게 똑같은 글인데 제가 고쳤어요. 고쳤는데도 이렇게 한 번 더 실수를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grammar, organization, idea, 더 빨리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저희가 발전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 연구 결과를 발표드릴 수 있는 건요, 이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애덤으로부터. 이 피드백을 받았을 때, 특히 또 여러분이 글을 쓰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2가지 방면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컨텐츠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바로 메카닉적인 그런 기계적인 측면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피드백 2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만, 자세하지 않아요. 잠시만 설명드릴 건데요. 이 2가지적인 측면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찰일지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초인지라고 하죠. 메타코그니티브 러닝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러닝을 할 때 있어서 저희 다시 스스로 돌아보고 또 그것을 다시 써낼 수 있게끔, 그 컨텐츠를 배운 걸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리플렉션 페이퍼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3가지 분야로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쓴 다음에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리화한 거죠. 그래서 봤을 때 knowledge error, 전공 내용과 관련된 지식 이론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cohesion과 coherence는 바로 이제 컨텐츠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대명사나 이런 것들, 연결사들, 이런 거를 잘 써주셔야 글이 아주 깔끔하고 멋지게 보이잖아요. 물론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글 쓸 때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제와의 연결성과 긴밀도, 그리고 이 글이 논리적인가? 흐름이 맞나? 이런 것을 보는 것에서 coherence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측면, 컨텐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있으면 이거는 학계 세미나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부스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아놓은 그 글을 다 인쇄해놨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메카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보통 글을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아카데믹한 글, 그리고 뭘 제출하는 글에 있어서 말하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애덤 분께서도 주셨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도 영어 글쓰기를 하실 때 이런 점을 상당히 중요해야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얘가 갑자기 왜 나한테 반말이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고 또 관사의
정확한 사용법, 여러분 간사는 한국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론 외국인들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잘 써주면 아주 전문성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punctuation 같은 경우 콤마와 따옴표를 쓸 때 정말 무시하는 요소가 많은데 이것도 제가 애담한테 지적을 되게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중요한 약속이구나. 이것도 왜 정해놨겠습니까? 약속이니까 정해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개씩만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논리지, 이론과 관련된 거, 전개 과정, 그리고 통일성과 응집성 측면에서 많은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 그래서 느꼈고 이 글을 이런 오류를 위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knowledge 에러로 Language is for society. 언어는 사회를 위한 것이다.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society라고 한 거는 조금 봤을 때 너무 큰 term이라는 거죠. 너무 제너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약간 society에서 왜 쓰는데? 왜 negotiation 하니까 우리가 얘기를 통해서 의미를 나눠 가지니까 society를 그래서 쓴 거구나 해서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써줘야 된다는 거. 뭐 아니면 context라는 용어를 썼는데 context는 보통 상황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context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컨텐츠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정말 이거 헷갈립니다. 따옴표 안에 이거 마침표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 안에 넣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정말 간단한데 지나치기 쉽고 이거 그럼 지나친다면 좀 더 얘는 마이너스 해야겠는데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잘 봐줘야겠죠. 그리고 반박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콤마를 꼭 사용해줘야 된다는 이런 간단한 진실, 간단한 것들 여러분께서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플렉션을 페이퍼를 썼는데 이 리플렉션 페이퍼의 효과성이라 하면은 저희가 이 배운 내용을 다시 재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미래교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글들을 모두 다 썼는데요. 그것 중에서 한 가지를 끌어온다면 이제 관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부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인들이 고민하는 부분, 가장 그런 부분에서 수정할 수 있고 또 제가 그런 역량을 배우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것도 있고요. 한국어로 글을 전개할 때는 보통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거나 그는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잘 쓰지 않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아주 많았다.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그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리플렉션 페이퍼로 모두 모아서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